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강의가 바로 산화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산화환원 반응을 처음 시작할 때 좀 힘들지만 산화수를 먼저 공부해 놓고 이게 쭉 공부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간 앞에 강에서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뒤에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편법으로 문제 풀이에서 약간은 산화수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산화수라는 게 뭐냐? 산화수라는 것은요, 일단 학습 목표 자체가 되게 웃겨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산화수 하나면 끝.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산화 반응은 무엇이냐,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플러스 O, 마이너스 E,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은 뭐냐 라고 하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O 플러스 E 플러스 H. 즉 산소 얻을 때, 전자 잃을 때, 수소 잃을 때, 산소 잃을 때, 전자 얻을 때, 수소 잃을 때를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공부합니다. 산화수. 자, 이거 오랜만이죠. 제가 웬만하면 판서에다가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오랜만이죠. 예, 이런 거 안 하는데,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면 이런 과정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는 증가하면 산화 반응이다. 이게 오늘의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감소하면요, 뭘까요?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증가하면 산화 반응이다.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산화수가 뭐냐? 가끔 질문합니다. 산화수란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산화수는 그 물이 아니고 산화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떤 화합물에서 한쪽의 원소가 전자를 일방적으로 다 가져갔다고 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자를 잃은 걸 플러스, 얻은 걸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면 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얻으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책이 쭉 나올 텐데, 그거는 책의 내용이고, 물론 이 강의는요, 책에 충실한 강의니까 제가 빠짐없이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지만 일단은 텍스트를 보시면서, 아, 내가 적절한 내용일 때 요건 빼서 판서하자, 그것만 딱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 건 없고요. 한번 책의 내용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산화수란 무엇이냐? 자, 물질, 즉 분자나 이온성 화합물, 원소 등에서 전자의 교환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가 아예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원자가 이론적으로 갖게 되는 전하를 말하며,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가져오면 난 마이너스고요, 잃으면 플러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잃으면 내가 플러스고 얻은 친구가 마이너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셔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 셔틀.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상대적 산화 상태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뭔가 X가 있다고 칩시다. X가 반응을 끝났는데 또 X가 있겠죠. 자, 몰라요. 근데 산화수가 0이고요. 산화수가 플러스 2라고 치자고요. 상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0에서 플러스 2가 되면 플러스 2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쵸? 플러스 2가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산화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X는요, 물론 X2가 플러스가 된다고 친다면 X가 X2가 플러스가 될 때 전자를 두 개 잃은 거죠. 전자 두 개 잃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Y가 있었는데 Y 2-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Y의 산화수가 0이라고 했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나한테 두 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했다.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주목하세요. NA가 있죠? NA 플러스 1가가 있죠. 그 다음에 전자 1몰 나오죠. 무슨 반응이죠? 산화 반응이죠. 이 정도. 산화수가 0에서 산화수가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죠. 산화 반응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그냥 어떻게 그냥 0이라고 쓰고 플러스 1라고 씁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참 잘 나왔습니다. 산화수는요,
어찌됐건 간에 이 빨간색으로 증가하는 반응이라면 산화 반응입니다. 보라색인가요? 예. 파란색으로 내려오는 반응이라면 환원 반응입니다. 즉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중심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산화. 내려가고 있다. 환원. 올라가고 있다. 산화. 내려가고 있다. 뭐야? 환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자주 까먹어요. 증가, 감소, 산화, 환원. 이게 쉽게 기억되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자꾸 되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차 타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교 가다가 혹은 버스 타고 가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뭐 알게 뭐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면 낙서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낙서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도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아름다운 낙서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진서가 사랑해, 뭐 누구 왔다 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딱 써주면서 mg 딱, 그쵸? mg 이가 플러스 전자 2개, 무엇으로 보이는가 써주면서 나는 산화로 보이네. 이런 거 써주고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가 보면서 넌 참 화학적인 학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제 얘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란 얘기예요. 근데 잘 안 외워진다? 잘 안 외워지고 잘 외우는 게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맘만 먹으면 외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그 맘 먹기가 어렵죠. 그건 또 외우고 까먹고. 그런데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난 멍청한가 봐. 난 진짜 안 되나 봐. 난 공부하고 멀어 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멍청한 거 사실이에요. 거기서 포기하면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근데 난 멍청한데 한 번 더 할까? 그러니까 남들 한 번 할 때 나는 안 되니까 2번 할까? 라고 하면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근데 남들 한 번 하는데 나도 같이 한 번 해놓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멍청한가 봐. 아니, 잘하는 애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데 나는 메시 같은 드리블이 왜 안 나오지? 난 메시가 아니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또 외우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헷갈릴수록 많이 외운다.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산화수의 특징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아마 5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참 읽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원고 만들면서 읽어줘야 되나? 아니, 이거 읽고 이해를 못하나? 하고 쫙 봤는데 이해 못할 문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화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원소의 산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제 특정 물질 내에 원소가 가지는 전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화수는 내가 플러스 1이야. 내가 플러스 1이면 내가 전자를 하나 잃은 거 아닙니까? 내가 전자를 하나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요, 염화수소는 공유결합 화합물로 HCl에서 H와 Cl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완벽하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어설프게 와 있다고. 그래서 각 전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NaCl. NaCl은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전자를 완벽하게 Cl 쪽으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로. 근데 HCl은 원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공유결합이니까. 다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산화수에서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쓰는 이유가 그렇게 그냥 인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참 길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문장이 나쁜 게 아니라 제 설명이 좋은 거죠. 죄송합니다. 자, 2번. 생성물에 있는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반응물에 있을 때보다 증가하면 그 원소는 산화된 것이며 반대로 반응 후에 산화수가 감소하면 그 원소는 환원된 것이다. 됐고 요거. 그죠? 됐고 요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족이라 하더라도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등 몇 가지 원소를 제외하고는 화합물에 따라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다양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몇 가지 원소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네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만 기억하면 돼요. 또 생소하죠?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 수소 제외하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2족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나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강의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듣는 학생 입장에서 이게 자유로울까요? 마음이? 안 자유롭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죠? 어떻게 알기는. 이 강의 하기 전에, 즉 어제 아이들한테 한번 해봤죠. 읽어봐. 됐지? 했더니 1족은 알아. 2족도 알아요. 근데 1족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참 당황했습니다. 1족은 뭔지 알아요. 근데 1족 원소가 뭔지는 몰라. 2족은 뭔지 알아요. 2족 원소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특정 야구팀을 알아요. 나는 기아 타이거즈를 알아. 근데 기아 타이거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축구팀 FC 바르셀로나 알아. 근데 메시가 누군지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요것만 적어두세요. 이것만.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리나칼루세, 베마카스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고 약간 창피하지만 이걸 못 외우면 안 되지만 못 외울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쪽은요 다 플러스 1가입니다. 다 플러스 1가예요. 그래서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산화수 계산할 때는요 플러스 1로 하면 되겠고요. 베릴륨 같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요 플러스 2입니다. 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자세히 보시면요 Mg가 2가 플러스죠. 그러면 이때 산화수는 몇이다? 플러스 2다. 자, 뭔가 봤어요? 네. 전하량은요 숫자가 앞에 있고 기호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산화수는 숫자가 뒤에 있고 기호가 앞에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 이런 작은 차이가 내신 시험 보다가 이제 주관식 쓸 때요 이걸로 이제 오답 처리는 아니겠지만 감점 처리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자꾸 강조하시면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하시는 분. 예, 그래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문장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요 문장이. 제가 지금 국어 비문학 선생 같아요. 예, 국어 비문학. 자, 4번. 1족과 2족, 1, 2족과 13에서 18족 원소에서 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는 그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와 같다. 단 반응성이 없는 18족과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F하고 O는 제외한다. 이따 보시겠지만요. F는 O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F는 마이너스 1이에요. O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하고 O는 제외하고, 즉 전자를 뺏겨야 플러스가 될 텐데 최대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잘 안 뺏기니까 웬만하면 마이너스로 갖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산화수는요 루이스 구조의 형식 전화와 관련이 없다. 자, 루이스 구조는 알겠는데 형식 전화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는 지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X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물음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대학 가면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식 전화는 지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에서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갖는다. 하지만 탄소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2이고 산소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즉 형식 전화는 전자를 나눠가는 걸 얘기하는 다른 그 척도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니까 형식 전화와 맞지는 않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내신이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형식 전화를 제가 설명해 버리면 본질이 호도가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산화수죠, 산화수.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도 있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또 밤잠 설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뭘까 고민하는데 지금은 고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에 보면요. 후기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칠판에다가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급해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라고 써있더라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예, 훌륭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에 EBS로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거 뭐가 궁금합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예, 많이 하면 됩니다. 제가 무슨 강의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예. 저도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궁금해하지 맙시다. 됐죠?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 규칙이 있어요. 산화수는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정수일 필요는 없다. 분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한 원자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산화수를 갖는 원자들, 즉 주족원소 기준으로 하여 다른 원자들의 산화수를 결정한다. 즉 애매하면요 아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주목하시고요. 자, 갑니다. 산화수의 규칙. 원소의 산화수는 0이다. 단원자 이온의 경우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화합물에서 1족 원소 알칼리 금속의 산화수는 수소를 제외하고 플러스 1이고 2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이고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고요. 4번 수소의 산화수는 금속과 이온성 화합물을 이룰 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며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5번 중성 분자 혹은 화합물에서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또한 다원자 이온에서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쭉 읽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지금 당신이 책 읽는 거 보려고 강의 들은 줄 알아? 라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좀 달라요.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한 거냐면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자, 드디어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이 필기 내용은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맙시다. 왜냐면요 저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꼭 만약에 보여줄 친구가 있다면 너만 줄게 그러면서 뭐 좀 얻어먹고 그리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는요 지금 러프하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게 적어놓고 바이 양진석, 예? 그거 꼭 내가 한 거니까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바이 양진석 써놓고 코팅해가지고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세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까지 딱 해놓고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NaHCO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다 해봐야 되거든요. 해볼 때 뭐가 1순위 뭐가 2순위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H2SO4 이렇게요. 만약에 HCl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하면 되지만 이렇게 뭔가 복잡해버리면 애매하단 말이죠. 이 애매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세요 한번. 우선순위는요 0순위가 있어요. 0순위. 이건 내가 정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유네스코에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어와서 이걸 기록문화유산으로 만들자 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절하겠죠.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0순위는 뭐냐, 바로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몇이다? 0이다. 이게 0순위입니다. 즉 NaCl 화합물이죠. 화합물의 합은 0이다. 또 화합물 까먹었지. 두 원소 이상이 모인 것. H2O 합은 0이다. 산화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예를 한번 기억해 놓고요. 자, 또 뭐가 있느냐? 바로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니까 뭐가 있어요? Na, Mg, Cu 이렇게 있으면 0이다, 0이다, 0이다 이런 식으로. 호돈소 물질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뭐 I2, 뭐 Cl2, F2, H2 이렇게 나오면 얘도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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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다인데 조심하세요. 두 개 있잖아요. I2 그러면은 하나가 0이니까 그냥 I도 I 두 개 있다 그러면 0, 0이다 이런 식으로. CL이 있다 그러면은 CL이 0, 0이다 이런 식으로. F가 있다 그러면 F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0, 0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가 있다 그러면 H도 역시 하나당 0, 0이다.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온. 이온의 경우에는 Na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1로. Cl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O2-가 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mg 2가 플러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플러스 2로. 이런 식으로. 물론요. 물론 여기다 쓸게요. OH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전체가 마이너스 1. CO3 2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전체가 마이너스 2. 됐죠? PO4 3 마이너스다 하면 전체가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영순위. 선생님, 영순위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화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순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깔고. 그러니까 내 느낌이 뭐냐면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한다면 축구화를 신고 가야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무조건 알고 있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도 특정 상표를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슨 파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영순위라고 과감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순위. 자, 영순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1순위. 1순위는 뭐냐? 1쪽 원소는 플러스 1입니다. 역시 수소는 제외합니다. 또 1쪽 원소 뭔지 모르죠? 리나, 칼루세. 그 다음에 2족 원소는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 그 다음에 1족, 2족 했으니까 이제 13족 해야겠죠?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알루미늄을 딱 보시면서 알루미늄 나오면 무조건 묻지마 플러스 3. 왜냐면 붕소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이너스 1. 이게 1순위예요. 한 번 더. 1족 플러스 1. 2족 플러스 2. 알루미늄 플러스 3. 플로린 마이너스 1. 한 번 더. 1족 플러스 1. 그럼 같이 따라 해야 되는 게 예입니다. 2족 플러스 2. 알루미늄 플러스 3. F 마이너스 1. 자,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이게 1순위.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Al2O3다. 아, 복잡해. 복잡한데 0순위는 전체 0. 그쵸? 근데 알루미늄이니까 하나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곱하기 2 하죠. 더하기 산소 몰라요. X 곱하기 3. 합이 0. 그러면 X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하나당. 이렇게요. 얘가 1순위. 얘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2순위 갑니다. 2순위. 2순위는요. 뭐냐? 2순위는 바로 유명한 H입니다. H. H는 무조건 플러스 1입니다. 무조건 플러스 1. 그 다음에 3순위. 3순위는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 필기하고 있죠. 지금요. 3순위는 산소가 마이너스 2입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 자, 1순위, 2순위가 수소, 3순위가 산소예요. 2순위, 3순위 잘 기억하세요. 자, 아까 전에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요. 수소의 경우 금속이나 금속에 붙어있는 수소는 마이너스 1로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한다 이런 예외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0순위의 합이 몇이야? 0. 나트륨이 있네요. 1쪽이죠? 플러스 1. 너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죠. 뭔 예외야, 예외는. 그쵸? 또 보세요. H2O2. 이런 경우 과산화물의 산소는 예외로 마이너스 1로 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뭔 예외야. 보세요. 0순위 0이죠? 1순위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2순위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몇 개 있니? 2개 있네요. 더하기 산소는 몰라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몇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죠.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NaH에서는요. NA의 전기음 성도가 0.9 아니겠습니까? H가 얼마냐면요. 2.1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H에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1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H2O2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그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는 전자를 수소한테 하나 갖고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쪽은 플러스 1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순위를 정하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면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순위에서 0순위는요. 그냥 묻지마. 무조건 생각해야 될 거죠. 0순위. 박스 한번 칠까요? 이렇게. 0순위. 그 다음에 1순위. 1족, 2족, 알루미늄, 플로린. 그 다음에 2순위. 수소, 플러스 1. 3순위. 산소, 마이너스 2입니다. 물론 할로젠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 4순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이 풀다 보고
제가 뭐 이 강의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겠죠. 풀다 보면 요거 3개만 있어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뭐 방송에서 말씀은 안 되지만 그냥 대충 풀어도 나와요. 그러겠구나. 그게 응용이죠. 예, 좋은 말로 하면 응용이고 뭐 나쁜 말로 하면 뭐 감으로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젠도 뭐 있고 한데 제가 봤던 0순위, 1순위, 2순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TV로 보는 사람은 TV를 끌 수가 없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시 한번 쭉 써보고 확인해 보시고 1쪽을 알고 있는지 2쪽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강의 듣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멈출 때 요령은요. 선생님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일 때 멈춰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스캔이라고 하죠. 뭐죠? 이게 잠깐 이렇게 스샷 찍어가지고 스크린샷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뭐 질문할 때 보내줄 때는요. 눈이 희번득하고 뭐 그러니까 보기 어려운 그런 화면을 보내줘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 지금 찍으면 돼요. 이렇게 딱 찍어갖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한번 책으로 와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화수를 찾는 규칙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본다면 원소의 산화수는 0이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순위로 만든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 규칙을 이용하여 산화수 원자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순서도처럼 나왔어요. 단일 원자 물질입니까? 그러면 네, 그럼 몇이에요? 0이죠, 그냥. 왜? 호돈소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 1쪽, 2쪽 F 원소가 있습니까? 근데 네라고 얘기하면 1쪽은 플러스 1 금속이, 2쪽은 플러스 2, F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수소의 원자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작은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 싫은 거예요. 이게 토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있으면 그 옆에 건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산소 원자가 있는가? 그래서 네, 그러면 산소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요. 아니요, 그랬을 때 할로젠 원자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물질의 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도를 그리고 쭉 있어서 이 책에서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가 얘기한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만 공부하면 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책을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써보면요. 이것보다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잘난 척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아니지. 내 걸 쫙 쓱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요령에 불과한 거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대학 가서까지 강의 들어야 할 수는 없죠. 대학교 2학년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인강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무조건 학교에 갔을 때는 책을 가지고 그 책 안에서 내가 내용을 발췌하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그런 것에 되게 능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방송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자기가 어떤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알아채는 능력이 저희 때보다는 약간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즉 혼자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야, 영순이 되게 위대해, 다 해봐, 이런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만큼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느낄 때 조금 더 커지는 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학생이 과연 고3일 때 어떤 모습을 될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 상상할 정도로 너무나 즐거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외우고 읽히고 듣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한번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정말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의 경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이게 무엇이냐? 참 많은 내용이 있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게 다 찍어준 게 아니에요. 다 찍어준 게 아닌데 금속 원소들의 양의 산화수만 같지만 금속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들은 양이나 음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수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헬륨은 무조건 0이고요. 리튬은 플러스 1도 있죠. 물론 0도 있지만 리튬은 1가 플러스라 할 때 플러스 1도 있고요. 플러스 2, 플러스 3. 그렇죠? 붕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붕소가 전자를 뺏길 수도 있나요? 뺏길 수도 있죠. 그렇죠?
전자를 뺏기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붕소가 전자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급하지 말고 더 있는데 안 찍어준 거야.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거냐면 그들의 원자가 전자수가 최대 산화수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질소는 15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5죠. 그래서 플러스 5고요. 탄소는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4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3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산소와 플로린이에요. 산소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플러스 6까지 가야 마땅한데 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 산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중에 한 개입니다. 즉 전자가 잘 들어옵니다.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는 0과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2도 있어요. 2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죠. 마이너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0도 있겠죠. 중성 원자라면 0이겠죠.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F를 보시면 마이너스 1만 있어요. 그럼 F도 플러스 7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많이 잡아 당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리튬 0도 있잖아요. 왜 안 찍어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양과 음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0인 건 0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헬륨 같은 건 양과 음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0이라고 표시해 준 거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향을 보라는 얘기예요. 경향을.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바로 최대 산화수인데 O하고 F는 그거의 예외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냐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S나 Cl 같은 경우는 플러스 6도 있고 플러스 7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 좀 밖으로 빼서 얘기할까요? 플러스 6도 있고 플러스 7도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 황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자를 6개까지 최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염소도 역시 6개까지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산화수가 6하고 7이 됩니다. 그런데 F나 O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이었다. 즉 전자를 잘 잡아 당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합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알아봅시다. 한번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자, 제가요 여기서 안 하고 옆으로 빼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거. 잘 보세요. NH3죠. NH3. 물론 NH3를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시고요. 못 그리면 그냥 마세요. 예. 자, 이건 알아야죠. 질소의 전기 음성도 몇이죠? 3.0이고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 2.1입니다.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 전자를 하나 갖고 오고 두 개 갖고 오고 세 개 갖고 오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3이다. 수소는 각각 하나씩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이게 산화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는 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NH3가 나왔는데 0순위에 의해서 합이 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순위 없죠? 2순위 여기 있네요. 수소가 플러스 1인데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질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플러스 3이지만 수소 하나를 얘기한다면 플러스 1이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2H2 N2H4네요. 죄송합니다. N2H4 0순위 합이 0이다. 1순위 없어요. 2순위 몇이에요? 플러스 1 곱하기 4네요. 근데 이건 뭐냐? 모르니까 x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뭘 몰라 모르기는. 마이너스 4죠? 자,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질소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O2입니다. NO2. 자, NO2 역시 1순위 있나요? 없습니다. 2순위 H 안 보이죠? 3순위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얘는 플러스 4구나. 이제 느껴지겠네. 이제 알겠네.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산화수라고 할 때 O하고 F는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안에 있죠. 순위 안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고정적으로 많이 관측되니까 아예 그냥 순위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순위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a, NO2. 어렵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0순위 합이 0이고요. NA는 플러스 1이죠. 왜? 1순위니까. 2순위 없어요. 3순위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질소는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왜? 합이 0이 나오니까. 봤죠? 그 다음에 HNO3. HNO3를 보시면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그럼 마이너스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가 플러스 5입니다. 지금 최대 산화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OF2. OF2는 F가 1순위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5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5가 원래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런 편견을 버리라는 얘기죠. 보세요. OF2에서 F가 뭐예요? 1순위죠. 1순위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너는 몇이냐?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만 오해할까봐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산소를 보시면요. 보이시죠? 산소에서 지금 플러스 2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쓴 게 아니란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SO3 E-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 E-가 전체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S는 뭐예요? 몰라요. X 더하기 산소가 3순위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러면은 X는 플러스 4가 나오죠. S는 플러스 4가 나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S 봅시다 한번. S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플러스 4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규칙과 경향을 보는 것 뿐이죠.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화수를 쭉 말씀드렸고 이 정도 산화수는요. 정말로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다음 강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상당히 많고 저는 한 강 안에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가 되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막 혼자 한다고. 근데 시청하면서 너나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한 3번, 4번, 5번 연습하시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산화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구조가 나오잖아요. 분자 구조를 이용하면 좀 좋은데 보세요 한번. 전기 음성도를 이용한 산화수 결정을 좀 보려고 해요. 이때 두 화합물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중성의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물 그린 거죠.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겼다. 좋아요. 이거는 서로 공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 이 정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됩니까? 극성 공유결합. 이때 사실은 애매하게 이 정도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쏠렸다. 반응성이, 즉 전환성이 아니라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다 쏠려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완벽하게 같다고 치고 나는 이렇으니까 플러스 1이네. 난 플러스 1이네. 난 2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2네. 이런 얘기를 출제자는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끼리는 뭐 주고받은 거 없잖아. 근데 나 하나 왔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 하나 왔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 줬네. 플러스 1. 나 줬네. 플러스 1. 그러니까 산소가 항상 마이너스 2는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경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H2O2 아닙니까? 그래서 합이 0이라겠죠. 그쵸? 합이 0인데 이 순위가 플러스 1 곱하기 2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면 이런 것도 뭐 쉽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말들을 이렇게 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쌍이 동등하게 배분되고 내가 다 가져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먹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먼저 다 얻었다. 그럼 끝.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이것만 읽어볼게요. 물 분자에서 각각의 수소 원자는 중성의 원소 상태에서 보다 전자를 1개를 잃었으므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산소 원자는 중성의 원소 상태보다 원자과 전자가 2개 많아졌으므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과산화수소 H2O2에서는
각각의 수소 원자는 물 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 한 개를 잃었으므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지 but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7개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정상이고 내가 훌륭하게 설명한 거죠. 라고 생각을 해요. 잘난 척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잘. 자, 그래서 산화수가 됐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얘가 2순위고요. 얘가 3순위구나.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쯤 되면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 듣다 보면 뭐 계단 강의도 있고 뭐 별 신기한 거 다 만들죠. 방법은 있잖아요. 하나 있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정확한 표현은. 왜냐면 저희는 상품이잖아요. 필드에 나가갖고 강의를 하는데 책하고 똑같이 읽어요. 과연 들을까요, 수업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친구한테 정말 다가가서 물어보죠. 넌 왜 몰랐냐?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럼 뭐 하나 만들자. 뭐 제가 뭐 애민정신과 뭐 세종대왕처럼 훈민정음을 만들어갖고 널리 인간을 뭐 이렇게 이런 건 없고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것은 정말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시키자. 그리고 나는 쉽게 했는데 애들이 어려워해요. 너 왜 이러냐 봤더니 이런 게 있구나. 아까 전에 1조, 2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순간 까먹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잘 포인트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영업 비밀인데요. 영업이라도 되나? 비밀인데 저도 책을 읽고 지식을 리필하죠. 예, 리필하는데 어떤 걸 리필하느냐? 바로 일반어학 책을 많이 참고합니다. 일반어학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대학과정 서적을 많이 읽다 보면 고등과정에서 좀 넘어갔지만 이게 좀 버무려 갖고 내리면 조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한 달 내내 높은 산, 뭐 백두산 꼭대기를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집 뒷산 정도야 뭐 그냥 점프해서 가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다가 좀 낮춰버리면 이게 상당히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강사들이나 하는 거지 학생들이 높은 차원의 공부하다가 허걱 화하기 싫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지는 것만 딱딱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강의 컨셉이 어떤 거냐면 책을 쭉 읽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먼저 제가 강의에서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책을 읽으면 희한하게 이게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컨셉은요, 자신감을 획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몇 가지 좀 있는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옆으로 좀 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CH4죠? 그쵸? 자, 플러스 1 곱하기 4죠?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HCn이죠? 그러면 플러스 1이죠? 자, N이 마이너스 3이죠? C가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빨리 했어요. HCn이죠? 자, H가 플러스 1이죠? N이 마이너스 3이죠? C가 플러스 2죠? 이렇게 플러스 2. 왜냐면 합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CO죠, CO. CO는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2H4O2입니다. C2H4O2. 그러면, 보세요, 한번. C는 나중에 할 거고요.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죠?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다. 그럼 마이너스 2자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합이 0이네요. 그럼 탄소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탄소는 0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본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구조를 보면서 보면 조금 다른 컨셉이 나와요. 좀 구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기 음성 때문에 끌려갔다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온 거고요. 끌려갔으니까 플러스 1, 끌려줬으니까, 끌려간 게 아니라 전자 끌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 줬으니까 플러스 1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어떻게 돼요? 3개를 끌고 왔어요. 3중결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자, 이 경우는 2개를 끌고 와서 마이너스 2. 2개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요, 탄소와 탄소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하나 끌고 와, 2개 끌고 와, 3개 끌고 오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여기서 탄소는요, 하나 나가, 2개 나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나가. 그래서 플러스 3 됩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합이 0인 거예요. 합이 0.
이거는 각각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합이 0이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합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냥 보듯이 마이너스 2죠.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죠.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2면 이건 틀리죠. 왜요? 우선순위를 위배되면 이러한 실수를 해요. 그게 아니라 수소가 플러스 1짜리가 2개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짜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놈이 산소가 마이너스 2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거 빨리빨리 해주고 이런 거 빨리 하다가 실수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볼게요. 예, 결론은 뭐냐? 자, 보세요. CU가 몇이냐? 플러스 2입니다. 그쵸? CU가 여기서는요, 플러스 2예요. 여기서는 CU가 0이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이건 감소하는 거네요. 플러스 2에서 0 되니까 감소하죠.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그럼 증가하면요, 산화 반응이다. 끝.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해. 산화제와 환원제는 상대적 개념으로 같은 물질이라도 반응에 따라서 산화제, 환원제가 될 수 있다. 산화제가 뭐예요? 환원 반응한 거죠. 환원제가 뭐예요? 산화 반응한 거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제. 환원 반응했으면 산화수가 감소, 산화수가 증가. 환원 반응 감소, 산화 반응 증가. 뭐?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그 식은요, 여러분들 좀만 더 보시고요. 자, 이것만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요 강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산화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면 지금껏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가 있어요. 이게 산화 반응이죠.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산화수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거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하면 동의어가 뭐냐? 바로 환원제다. 왜 이게 동의어냐?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니까 환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 반응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NA가 NA 플러스 1가가 되고 전자 1몰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중성원자고 호돈소니까 어떻게 돼? 0. 맞죠? 그 다음에 이온이니까 플러스 1. 산화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산화 반응. 깔끔하죠? 또 하나.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CO2가 됩니다. 이러면 호돈소니까 0, 얘도 0. 그쵸? 물론 두 개니까 0, 0 이렇게. 근데 화합물에서 1순위 없죠? 2순위 없습니다. 수소 없잖아요? 3순위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탄소가 플러스 4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0에서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가 증가했네요.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 그쵸?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반응.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쵸? 산소는 애매했지만 알고 보니까 0에서 마이너스 2가 하니까 뭐가 됩니까? 환원 반응.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뭘 어렵게 공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화 환원 좀 한다라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경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 환원 계산은 꼭 좀 해본다고 약속을 하고 저는 그걸 믿고 다음 강의 문제풀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